자, 여러분들 1학년 김해용고 1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수능 전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는 첫 번째 한국사 수업. 선생님 다른 소리 안 하고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주제 55번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진짜 최대한 빨리 끝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 55 민족연합전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민족연합, 여러 민족이 여러 민족이 아니죠. 죄송해요. 자, 우리 민족이 뭐 민족주의자다,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막 분열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민족연합전선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노력인데 오늘 주로 배울 내용은 무장 투쟁 부분이에요. 그것도 시기는 1930년대 무장투쟁이라고 보면 되겠죠. 1930년대 그리고 조금 지우자면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어디에서? 중국에서 중국 관내에서 이루어졌던 무장투쟁 그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 프린터 보면서 다 같이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점 민족연합전선을 위한 노력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 일본이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전쟁이었죠.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첫 번째 전쟁이 여기 나오는 만주를 점령하는 만주사변이었죠. 자, 이 만주사변으로 선생님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 때 얘기했듯이 만주사변으로서 만주를 일본이 차지하게 되고 만주 지역에 일본의 말만 듣는 일본의 명령에 따라 고지고대로 행동하는 만주국이란 것도 세우고 이 완주국의 왕으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세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만주가 일본 땅이 되면서 그전까지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우리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일제 단합이 심해지면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졌겠죠. 그쵸?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만주 지역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을 했다. 관내란 말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보면 미안해요. 대충 그릴게요. 원래 쌤 그림 못 그리는 거 알죠? 자, 여기 우리나라가 있다면 자, 여기가 만주 지역이죠. 만주 지역.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힘들어지니까 이 중국 관내로 이동했던 거는 여기 있는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해서 이 관내란 말은 여기 있는 산해관이라고 하는 중국의 성이 있는데 이 산해관 안으로 들어왔다. 중국 본토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무장운동 세력들이 이제 중국 본토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배울 내용이 민족연합전선을 위한 노력이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이 중국 관내로 들어와가지고 힘을 합쳐서 정당과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정당이 민족혁명당이고 이 민족혁명당은 우리 그전에 배웠던 의열단의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을 규합해서 만들었던 독립운동 단체가 민족혁명당 되겠습니다. 민족혁명당 외워두도록 하죠. 민족혁명당의 뿌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김원봉이 만들었던 의열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의열단이 의열투쟁에 집중했다면 여기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만들었던 민족혁명당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군대도 만들고 하기도 하죠. 자, 민족혁명당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가 1935년 되겠습니다.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져서 20년 대주도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중국 관내에서 힘을 합쳐서 민족연합을 하여서 만든 독립운동 단체가 첫 번째 민족혁명당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안 나와 있네. 선생님 적을게요. 중요한 거는 프린터 보면 나와 있듯이 이 민족혁명당이 선생님이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다 그랬죠.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계들이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 주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민족혁명당이
독립운동을 할 때도 이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때 참여했던 민족주의자 대표적이었던 뭐 조소앙이라든지 그리고 한독군을 이끌었던 지청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김원봉이 너무 민족혁명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참여를 했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탈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김구는 임시정부를 지켜야 한다, 임시정부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민족혁명당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민족혁명당은 이러한 한계가 있었지만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우리의 민족연합정선의 결과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였다. 민족혁명당. 지금 알아야 될 거는 하나 알아둡시다. 꼭 이거 하나. 자, 그런데 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31년에 일본은 만주사변으로 만주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이것도 배웠었죠. 37년에 이제는 중국 본토까지 공격을 하게 되죠. 그게 중일 전쟁이었고 이 만주사변 사이에 아까 있었던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었죠. 자, 만주사변 이후에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까 있었던 조소왕, 지청천 이런 사람들도 만들어질 때와는 달리 이탈되고 하면서 약 한 6, 7년 정도 지나면서 민족혁명당이 점점 힘을 잃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약화된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혁명당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독립운동단체가 여기 나와 있는 조선민족전선연맹 되겠습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 선생님은 절대 이거를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진 않겠죠. 여기 나오는 전선연맹 이거 정도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죠. 전선연맹 만약에 객관식이 나오면 선생님은 안 낼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내실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외워두도록 하죠. 이 단체 중요하니까. 자, 조선민족전선연맹. 아까 얘기했던 민족혁명당이 중심이 되어서 약화된 통일정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민족전선연맹이었고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아래에 있는 산하부대가 여기 나오는 조선의용대 되겠습니다. 조선의용대.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보면은 민족혁명당이 관내에 만들어지고 이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질 때 모였던 사람들이 점점 이탈하게 되면서 통일전선이 약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만들었던 독립운동단체가 조선민족전선연맹이었고 그 아래에 있었던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아래에 있다는 말이 산하부대라는 것은 그 아래에 소속되어 있었던 군대가 조선의용대 되겠습니다. 조선의용대. 자,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이 의가 중요하죠.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가 되겠어요. 만주 지역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독립군 부대가들이 만들어졌었어. 1920년대부터 홍범도, 김자진 장군을 비롯해서 계속 쭉쭉 지청천, 양세봉 장군의 조역당 한독군까지 엄청나게 많은 독립운동단체가 만들어졌지만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무장단체는 조선의용대 되겠습니다.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듯이 주로 일본군에 대한 후방 공작 활동이나 심리전 활동 이런 것들을 했었죠. 중국에서. 이 말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일본군을 상대로 선동하는 전단지 살포하고 전단지에는 일본이 조만간에 패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적혀있는 그리고 후방에 역정보를 뿌리고 이런 것들을 했었던 부대가 조선의용대 되겠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였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조선의용대가 선생님 얘기했듯이 일본군을 상대로 후방 공작 활동이나 심리전에서 활약하면서
잘 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조선 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당시 국민당 정부의 지도자였던 장제스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장제스가 지원을 해서 그 돈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군대가 조선의용대예요. 그래서 조선의용대와 함께 항일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항일 무장투쟁을.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 중국 국민당의 군대와 함께 항일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항일 운동에 소극적인 거예요. 왜 그랬냐면 중국 국민당 정부는 당시에 어려운 말 그냥 안 쓸게요. 자, 지금 장제스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을 상대할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공산당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 마오쩌둥이 이끌고 있던 공산당을 무너뜨린 후에 일본을 무너뜨려야 된다. 안부터 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일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공산당 때려잡는 그거 먼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의용대는 지금 항일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국민당이 항일운동에 소극적이니까 이 국민당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조선의용대의 일부 대원들이라고 하는데 거의 조선의용대의 대부분의 인원들이 나 이제 중국 국민당이랑 같이 항일운동 못하겠다라고 해서 항일 투쟁을 하고 있던 당시에 중국 공산당 군대가 여기 나오는 중국 공산당의 군대를 팔로군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 화북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이 화북 지역으로 옮겨서 결성을 하게 됩니다. 뭐를 여기 나오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지금 그림 하나 보면은 사진 보면은 여기 중국을 크게 두 개의 강으로 나눈다면 여기 있는 황허강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는 창장강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황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크게 나누면 이 지역을 화북지역이라고 하고 이 지역을 강남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남지역. 자, 좀 지우고. 자, 지도 보면은 여기 한커우에서 만들어진 조선의용대가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가 러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러양으로 이동을 했는데 아까 배웠듯이 여기 조선의용대 대부분들이 여기 국민당 정부가 항일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북쪽에 화북지역에 있던 공산당군과 독립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 중국 공산당이 있던 예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41년에. 자,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중국 팔로군과 함께 공산당의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 소탕전, 항일 전쟁이죠. 여기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자, 여기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우리는 더 이상 조선의용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독립이 아니고 항일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조선독립동맹이었고 조선독립동맹의 아래에 있었던 부대가 조선의용군 되겠습니다. 조선의용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 부대가 가서 조선의용군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갔죠. 그렇지만 이때 김원봉은 가지 않았어요. 김원봉은 여기 나와 있듯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이제 몇몇 안 되는 일부는 조선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조선의용대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의용군으로 그리고 일부는 한국 광복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코스는 상하이 보면 알겠고 충칭 보면 알겠죠? 이거는 뭐의 이동 경로일까요? 이 경로는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가 되겠죠. 처음엔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배울 마지막 부분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부분만 보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선생님 진짜 빨리 끝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좌우연합전선을 형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디에? 충칭에 충칭 어딘 줄 알겠죠? 충칭 이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최종 지역인 충칭으로까지 이동을 한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1940년대 중국 관내의 항일 세력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하게 되는데 임시정부를 계속 지키고 있던 김구 그리고 이전에 조선혁명당을 탈퇴하고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조소왕, 지청천 등이 참여를 해서 임시정부에 아래에 있던 독립운동단체인 정당인 한국독립당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독립당.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었던 삼부통합운동 있었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합쳐지던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북만주와 남만주로 합쳐지게 되었죠. 북만주는 히읗 혁신을 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남만주는 국민부, 그리고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으로 합쳐진다고 했었죠. 이때 한국독립당이 나오는데 이 한국독립당이랑 달라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이 한국독립당은 194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독립운동단체 되겠습니다. 한국독립당을 창당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듯이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을 해서 김구 중심의 지배 질서를 확립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쇄신을 하게 되고 이 한국 독립당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를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선생님 계속 얘기했죠. 장제스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광복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광복군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 지금까지 배운 군대 3개 있었죠. 조선의용대 그리고 조선의용군 그리고 한국 광복군 이 3개만 정확하게 오늘 배운 거에서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이 한국 광복군을 김군을 만들게 되는데 이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는 여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유연합전선을 형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나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자유연합전선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를 알 수 있는 게 여기 나오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병력의 편입. 우리 아까 배웠었죠. 여기서 로양에서 쪼개진 그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그대로 남아있는 조선의용대 이렇게 쪼개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가지 않은 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세력을 편입함으로써 좌우 세력이 통합된 그리고 조소왕 지청천과 같은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함으로써 좌우연합전선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군사력을 한층 더 강화시킨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해서 국제사회에 임시정부 승인을 해달라, 한국 독립을 해달라 이런 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 광복군의 활동은 디테일하게 배우면 되는데 그거 별로 안 돼. 3개만 배우면 돼. 알겠죠? 자, 이거 사진 보면은, 이거 아까 본 거죠? 이 로양에서 쪼개진 조선의용대가 한쪽은 어디로 가고 한쪽은 어디로 가는지 마지막에 최종 거점으로서의 충칭도 보았었고, 자, 제일 마지막에 독립운동을 했던 한국 광복군의 활동, 이거만 보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알겠죠? 한국 광복군의 활동은 크게 이 3개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자, 밑에 있는 주요 활동만 보죠.
자, 아까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그리고 41년 우리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태평양 전쟁이 터지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한국 광복군이 활동을 하게 되죠. 알겠죠?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일본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일선전 포고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서 일본과 맞싸우겠다라는 대일선명서를 41년에 발표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거는 영국군이 요청을 하거든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밑에 사진 지도를 보면은 이게 중국 본토 남쪽에 이 동남아 지역 있잖아요. 이 동남아 지역에 영국군이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막 상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광복군에게 연합작전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한국 광복군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 광복군은 그 일본인 포로도 신문하고, 그리고 일본인 정보도 수집하고, 왜? 일본어 잘하니까. 그리고 전단지 살포하는 선전 활동도 하고, 너희 일본 조만간에 망할 것이다, 빨리 귀순해라, 뭐 이런 것들 하겠죠. 자, 이렇게 연합군과, 주로 영국군이죠. 영국군과 연합작전도 전개를 합니다.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미국 전략정보국 OSS하고 협력을 해서 국내를 진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본토를 차지하다, 우리나라의 정식 군대가 우리나라 본토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 빵빵 터지니까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국내 진공작전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광복군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없었죠. 일본이 자연스럽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그쵸? 어쨌든 한국 광복군의 활동 3가지 중요하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 이 그림 먼저 보면은 충칭에서 만들어진 한국 광복군들의 활동, 훈련 중인 대원들도 볼 수 있겠고, 아까 얘기했던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서 출전했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했던, 아까 얘기했었죠. 포로 신문하고 정보 수집하고 뭐 전단지 뿌리고 이런 역할을 했었던 한국 광복군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여기 제일 중요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하게 되죠. 여기 국내 진공작전을 협의한 김구와 미국 전략정보국 OSS의 국장, 이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 정리, 이거 오늘 하나만 외우자, 이것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거 배운 게 이거 다예요. 자, 첫 번째, 자, 독립운동단체가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힘들어지니까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간의 민족연합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졌던 독립운동단체 민족혁명당이 있었죠. 이거는 의열단의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였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왕 지청천 이런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김구는 원래 없었고, 이렇게 되니까 통일전선이 약하게 되니까 김원봉이 다시 한 번 더 독립운동,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독립운동단체가 조선민족전선연맹 되겠고, 이 중국 국민당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던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정식 군대가 조선의용대 되겠고, 조선의용대가 중국 국민당과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를 하다가 중국 국민당이 항일운동에 소극적이니까 조선의용대의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화북지역으로, 황허강 유역인 화북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되고, 이후에는 이름을 바꿔서 독립운동단체인 조선독립동맹과 그 산하단체로서, 산하군대로서 조선의용군을 만들게 되고, 남아있었던 김홍봉 등의 조선의용대 대원이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한국광복군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좌우연합적 성격을 띠게 되죠. 알겠죠? 자, 선생님 수업 오늘 25분 컷, 24분에 수업 끝냈어. 자, 아직 끝낸 거 아니죠? 근데 이거 과제 이거만 딱 하고
이것만 오늘 과제 올리면 수업 끝이에요. 과제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조선 민족 전선연맹 산하부대의 명칭. 금방 했어. 지금 10초 전에 했어요. 두 번째,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부대 명칭. 군대를 말하는 거죠. 둘대 군대 명칭. 꼭 두 개 찾아서 합시다. 알겠죠? 오늘 배운 군대 중에 여기 나오는 한국 광복군 빼고 두 군데가 되겠죠? 그리고 그 군대들이나 한국 광복군의 활동들, 이 세 개. 정확하게 알아두면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알겠죠? 오늘은 이시중 5분 컷. 오늘 진짜 수고 많았어요. 온라인 수업 오랜만일 텐데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어요.